미국에서 아시아인 상대 혐오 범죄가 지금 최근에 늘고 있는데 최근에 주류 매장을 운영하던 한인 자매가 피습을 당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KBS에서도 관련 보도를 했었는데요. 미국 볼티모어의 한 주류 매장입니다. 지난 2일 밤에 10시 50분쯤 한 남성이 들어와서 가게 주인인 한인 자매를 공격했다고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이 있고요. 자매가 네. 한 남성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인데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2일 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의 한 주류 매장입니다. 지금 한인 여성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한 남성이 지금 밀고 들어와서 쓰러뜨린 뒤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둔기로 다짜고짜 머리를 내리치기까지 하는데요. 다른 여성이 또 뛰어나와서 저지를 막 하려고 하니까 이 여성도 둔기로 마구 내리친 겁니다. 보신 것처럼 자매인 이들은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고요. 자매 모두 입원할 정도로 다치고 한 명은 머리 부위를 무려 25바늘 이상 꿰맸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묻지마 폭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묻지마의 이유가 나왔나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찰은 단순 폭행, 그런데 전에 전과가 있으니까 가중 폭행으로 기소한 상황이고요. 네. 여기 지금 혐오 범죄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아들이면서 조카 두 분이 자매가 지금 이제 폭행을 당한 거니까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수술하고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미국은 치료비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면서 27,000여 달러를 모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되는 금액입니다. 자, KBS가 이걸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해 남성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한인 주류 매장에서 똑같이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둔기 폭행을 앞서 보신 걸 저지르기 직전에 한 30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네. 다른 한인 주류 매장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마찬가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앞서 보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 매대를 힘껏 걷어찹니다. 세게 찼죠. 이게 물건이 다 흔들리고 병 몇 개는 그럴 정도로. 가게 주인이 이걸 저지하고 경고하니까 이제는 막 욕을 퍼부어요. 욕을 하죠. 인종에 관한 뭐 차이니즈 도 있었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냥 저쪽 사고 난 가게 방향으로 갔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인 주류 매장이 잇따라 지금 네. 피습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메릴랜드 한인회도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났고요. 전국적으로 한인회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성토하고 있는데 네. 이번 사건만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혐오 범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지만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혐오 범죄가 최근에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기존에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라는 용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별로 혐오 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이 있는 주도 있고 또 어떤 주는 혐오 범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 자체가 없어서 그냥 단순 폭행, 가중 폭행 외에는 혐오 범죄를 법정에서 형량으로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 주도 있습니다. 이전에 그 애틀란타 그 총격 사건 그것도 맞습니다. 혐오 범죄로 결론 안 내렸죠. 애틀란타 총격 사건은 너무 황당한 게 대변인이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 청년이 이 범인이죠. 성중독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혹의 근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그에게는 일진이 안 좋은 날이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엄청난 성토를 받고 경찰 대변인이 물러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혐오 범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급 살이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또 봤더니 미국 버스 정류장에서 아시아계 할머니 2명 흉기에 피습됐다라는 그런 외신 뉴스가 들어왔던데 네. 지금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아시아계 상대로 해서 이 비슷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면 이거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차원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법 조항이 주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 4월 말에 있었죠. 뭐냐면 연방 상원의회에서 지금 아시아계 혐오 범죄 방지법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압도적인 이 표차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방법에서는 적어도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법에 근거해서 근절되지 않겠는가
근절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목소리 맞습니다. 높이지 않고 경찰 발표만 그대로 믿었다가는 똑같은 범죄 반복될 반복되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오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김용준 기자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